acid. acid는 라틴어, L은 라틴어를 이제 앞으로도 뭐 나올 테니까 라틴어에서 이제 많이 어근의 유래를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줄임말이야. L. 라틴어의 아키두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되겠고 아키두스는 무슨 뜻이냐면 sour, 신, 그 다음에 sharp, 날카로운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야. 신, 날카로운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유래해서 acid가 됐다는 거죠. acid. 그 어근이 이제 acid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이 AC로 시작을 하게 돼. AC로 시작하게 돼. acid. 자,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어근들 보면은 acid, accent, acre, acro, acute 전부 다 이제 뭐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ac, ec, s, s나 ec 이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acid, acerb, accent, acre, acro, acro 그다음에 acute 이게 전부 sharp하다, sour하다 자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거. 그래서 신 또는 날카로운 그런 의미, 신 또는 쓴 이런 뜻도 돼. 신 맛이나 주로 이제 여기에 그 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제 맛이나 미각으로 했을 때 맛 또는 그 후각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맛이나 냄새 같은 거 미각이나 후각상으로 뭔가 시다, 싸워하다 또는 뭐 bitter, 쓰다라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뭔가 매캐하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롭다는 얘기 역시 물리적인 의미에서 뭔가가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의미에서 뭔가 날카롭다 그러면 무슨 표현이 날카롭다, 참 그 표현 참 날카롭다, 그 사람 참 성격이 날카롭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의미에서 날카로운 표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신랄하다, 통렬하다 또는 아주 표독스럽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물리적인 거와 추상적인 거를 같이 연결지어서 그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영어 단어에서는 자, acid, sour, sharp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AC로 시작하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뭐 기억을 쉽게 좀 하려면 이제 acid, 아시다, 아시드, 아셔, 신거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지. acerb, 에이셔. 물론 뭐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참고로 그냥 도움을 삼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을 할 때. 그래서 신, 날카로움.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주요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acid, sour하고 sharp라고 그랬고 그래서 신, 산에, 그다음에 신랄한 이런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가 되면 똑같이 여기서 이제 명사만 만들어준 것이 신거, 신맛이 나는 거, 그다음에 산에, 산성, 그다음에 신랄한 말, 신랄한 표현, 독설 이런 뜻이 되겠어. 자, 핵심이 되는 뜻은 여기에서 이제 acid에서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거는 바로 명사로 이제 산이라는 뜻으로 가장 무슨 산, 무슨 뭐 초산, 무슨 산, 아미노산, 아미노 아시드 이런 것처럼 무슨 산. 자, 산에 대한 정의를 이제 영역으로 알아보면은 그리고 단어를 기억할 때에는 그 기본이 되는 그 정의를 영역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돼. 단어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문장을 만드는 라이팅 능력에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독해를 할 때 사고력 향상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거. 항상 그 definition, 정의를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어떤 그 단어의 용법을 알아두는 것보다는 그냥 까먹는 거 순전히 그냥 예를 위한 예 이런 거보다는 그 단어의 원래 그 정의가 뭔가를 이렇게 문장 또는 구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산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화학물질이지. 얘는 화학물질이야. 케미칼. 화학물질인데 얘의 특징이 지금 뭐였냐면은 바로 시다라고 했죠. 신 거. 그러니까 sour taste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신맛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야, 일단. 근데 신맛이 이제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신맛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또 놓자면은 forms of salt 소금이 이제 소금을 만드는 화학물질이야. 소금을 만드는데 언제 소금을 만들게 되냐면은 베이스와 혼합될 때지 결합될 때 그러니까 이 산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화합물을 만드는 건데 다른 거하고 결합할 때 화합물을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베이스하고 혼합이 될 때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화학에서는 염기 염기와 혼합이 되면은 얘가 소금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맛이 나는 케미컬 화학물질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이제 법상으로 이제 참고로 이렇게 뭐뭐 할 때 이제 종속 접속사지 이렇게 그 문장 만들 때도 역시 알아둬야 되고 이게 이제 어법 문제로도 또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혼합이 될 때지 혼합이 될 때 그다음에 이제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지 여기서는 지금 이 acid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이 혼합될 때지 그러니까 it is 이렇게 생략된 거 종속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거지. 이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ing나 ed 여기는 혼합이 되는 거니까 ed가 됐어. 근데 이렇게 이제 생략을 많이 한다는 거지. 일 많이 하고 실제로 가능한 간략하겠으니까. 자 이렇게 신맛이 나는 화학물질인데 그 염기와 혼합이 됐을 때는 소금을 형성한다. 소금을 형성한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소금을 형성하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목적어 대상이 있어 대상. 근데 뭐가 없냐? 불완전하지? 주어가 없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문장 만들 때 설명할 때 영어의 핵심은 뒤에서 꾸며주는 거가 핵심이라는 거. 뒤에서 일단 앞에 결론을 얘기하고 자유책임 일단 화학물질 중요한 거 화학물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맛이나 그리고 또 추가를 해준 거야 이제 염기와 섞이면은 소금이 돼 이렇게. 자, 파생어는 effine을 붙이게 되면은 동사가 돼. 그래서 acidify 산성으로 만들다. 무엇을 산성으로 만들다니까 타동사가 되지. 무엇을. 그 다음에 effy 하면 이게 동사였는데 이거를 다시 명사화 시켜줬어. 또 명사로 cation. 시원하게 되면 다시 명사가 되지. 그래서 acidification 그러면 산성화. 이렇게 이제 션 이런 식이 되면 이제 cation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화자 산성화. 또는 산패라고도 하지, 산패. 자, acid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acro에 대해서 보면, acro라는 것도 이제 sharp라는 뜻이고, bat은 걷는 사람이라, worker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날카로운 발끝으로, 끝으로 가고, 날카로운 끝,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제 발끝이지, 발끝으로 걷는 사람. 특히 이제 언제 발끝으로 걷냐면은, 줄타기 할 때 이제 tightrope 워킹 할 때, 줄타기 할 때 이제 발끝으로 걷지. 그래서 원래 그 줄타기를 하는 사람에서 나온 표현이야 이제. 자 그런 사람을 이제 고개사라고 하지. 근데 이런 고개사가 줄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또 지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 이제. 뭐 굴리기 하거나 던지기 하거나 뭐 재주 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지. 자, 그래서 고개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의를 이제 하자면 몇 가지 이제 핵심 특징을 넣어가지고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지. 고개사란 일단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인 거지. 예능인이야, 예능인. 그러니까 엔터테이너야, 예능인. 고개사란 예능인이다. 뭐 하는 예능이냐면 그러니까 예능을 이제 여러 가지 예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퍼폼 수행하는 거는 뭐냐면은 difficult physical act야. difficult physical act. 그러니까 어려운 신체 활동을 이거를 이제 주로 하는 사람인 거죠. 이제 어려운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예능이냐. 그리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고 이제 주어가 없으니까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지. 어려운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예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신체 활동도 또 이것도 종류가 많으니까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주면 such as 예를 들자면 jumping 도약이라든지 falling 낙하 그리고 balancing 균형 잡기 이거 이제 줄타기 할 때 균형 잡기 그리고 또 뭐 저글링 뭐 이렇게 공 같은 거 이제 여러 개 던져서 이제 막 잡고 던지고 하는 이런 활동 뭐 등등 자 이런 어려운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예능인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거기서 일단은 우리말로 그 단어에 대한 이렇게 설명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영영으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고개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acrobat.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역시 파생어를 하나 알아보면 이제 acrobatics, x를 붙이게 되면 x라는 거는 원래 무슨 학문을 나타내는 거였지. mathematics, physics, gymnastics 등등 이렇게 x가 붙은 무슨 학문인데 그래서 이제 고개학 근데 보통 학자를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붙이지. 그래서 그냥 고개 acrobatics. 그 에크로밧은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도 이제 PDF 파일 만드는 회사, 또 어도비사, 그 포토샵 만드는 회사 있지. 거기에 이제 어도비 에크로밧이라고 있지. PDF 파일 그 다루는 프로그램. 지금 이 프로그램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좀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에크로님. 에크로님은 역시 샤프고 님이라는 건 이제 네임의 영어로 말하면 네임이야. 이제 라틴어에서 역시 이제 유리한 거고 님. 그러니까 뾰족한 이름이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그 뭐 이름이 어떻게 뾰족하냐? 이거는 이제 앞부분이나 윗부분 이런 얘기야. 뾰족하다는 얘기는 보통 뭐의 앞부분이나 아니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뾰족하게 되겠지.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어로 따지면 단어의 그 앞부분에 있는 거를 따와서 만든 여러 단어가 있으면 그 여러 단어의 앞부분만 모아가지고 첫 글자만 모아가지고 합쳐서 이제 단어를 만든 거 그거를 이제 에크로님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다가 만든 단어야. 그래서 한자로 하면 두 문자라고 두 문자 머리 두 자를 써가지고 머리 두 자를 써서 두 문자어 이렇게 되니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라는 뜻이 두 문자어.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반 단어처럼 알고 있지만 이제 사실 레이더 이게 그냥 레이더 이게 그냥 단어인 것 같지만 원래 이게 이제 여러 단어를 합친 거야. 첫 글자를 딴 거. 앞에 레이는 라디오에서 따온 거야. 라디오. 여기서 두 글자를 딴 거야. 이제 발음 때문에 모음을 하나 집어넣은 거지. 라디오 그 다음에 D는 detecting 그 다음에 A는 and 그 다음에 R은 ranging 이렇게 따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발음을 만들어주게 해가지고 모음을 이제 하나 집어넣어서 레이다 이렇게 된 거지. detecting and ranging이야. 그러니까 radio라는 거는 이제 방사선 그러니까 전파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 전파를 detect 감지하고 그리고 range라는 건 이제 왔다 갔다 뭔가 이제 순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여기저기로 자기도 전파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지. 그래서 이 radio detecting and ranging, 전파 감지 장치 이런 거지. 전파 감지 장치. 그래서 radar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만든 그 단어 이거를 acronym이라고 한다는 acronym. 두 문자어라고 두 문자.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은 acronym이라는 거 역시 이제 일단은 그냥 단어야. a word 단어.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형성된 단어. 뭘로부터 형성되냐면은 이렇게 원래는 여러 글자로 돼 있지. radio detecting and ranging처럼 멀티워드 네임이야. 그러니까 멀티워드 네임 이렇게. 멀티워드. 여러 단어로 돼 있는 이름이지. 여러 단어로 돼 있는 이름인데 이것의 첫 글자만 딴 거야. 이렇게. 첫 글자. initial letters. 첫 글자들이야. 첫 글자들로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거지. formed from.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거. 그러니까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이름의 첫 글자들로부터 형성된 이렇게 되겠어. 형성된 그런 단어 이렇게 되겠어. 첫 글자들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 이게 이제 에크로님이 된다는 거지. 두 문자어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크로가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acrophobia 이렇게 단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세가 4의 강세가 있게 되겠어. 그래서
acrophobia. acro는 sharp한 거고, phobia라는 거는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날카로운 끝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라는 건데, 날카로운 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의 앞부분이거나 아니면 뭔가 윗부분이 이제 주로 날카롭게 되겠어.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뾰족하게 되지. 산이나 뭐 빌딩이나 뭐든지 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게 거꾸로 될 수는 없어. 밑에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제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뾰족한 곳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결국 여기가 거리가 지상에서부터 볼 때 거리가 높아지는 거, 많아지는 거지. 거리가 이제 멀어져. 그러니까 결국 높은 곳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높은 곳, 날카로운 끝. 그래서 날카로운 끝이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선단이라고 돼. 선단. 근데 또는 이제 높은 장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고소야. 높을 고자에다가 장소에서 고소, 높은 장소, 뾰족한 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뾰족한 끝 하면 선단이고 높은 장소 그러면 고소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고소공포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뾰족한 끝 말 그대로 샤프의 의미를 살려주면 선단이 돼. 선단공포증, 고소공포증이야. 이게 이제 에크로포비아야. 에크로포비아. 포비아는 나중에 또 이제 P 부분에 가서 이제 하게 될 거고, 이 공포라는 어원으로 이제 또. 자,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 에크로포비아고, 정의는 말 그대로지, 이제. 높은 곳을 좀 보통 사람보다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extreme or irrational fear. fear of heights인데, 그러니까, fear of heights. heights가 이제 높은 곳이지. 높은 곳에 대한 fear. 공포인데 그게 공포가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높아야지 돼. 그러니까 extreme, 극단적이거나 아니면 irrational, rational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합리적인 건데 그러니까 irrational이니까 비합리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지. 비이성적일 정도로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이제 고소공포증이 되겠다는 거지. extreme or irrational fear of height. 파생어는 에크로포비아는 사람이었고, phobe 이렇게 끝나면은 포비아가 이제 그런 증상을 말했던 거고, 에크로포비아는 증상이고, phobe 끝 이렇게 끝나면 사람이야, 사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강세도 이제 앞에로 강하게 발음되겠어요. 에크로포브. 아까 장소 증상이었을 때는 에크로포비아 이렇게 됐죠. 에크로포비아. 이번에는 에크로포브. 그러면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겠어. 에크로포브.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accue라는 거 역시 sharp고 puncture라는 거는 prick. 무엇을 찌른다라는 거지. 찌르다.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거. 날카로운 것으로 말 그대로 prick, 찌르기야.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기. 이게 acupuncture야. acupuncture.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기인데 날카로운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침이지, 침. 그래서 침으로 찌르는 거. 그런 걸 침술. 그리고 침을 누구에게 놓다. 이렇게 돼서 침을 누구에게 놓다. 동사로도 이제 쓰인다는 거지. acupuncture. 명사, 동사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침술이라는 건 뭐냐? 침을 사람 몸에다가 여기저기다가 꽂아가지고 고통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way of treating pain or illness. 그러니까 고통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지. 방법이 어떻게 치료하냐면 put into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바늘을 집어넣는 거지. 사람 몸에 different part of the body니까 사람 몸에 여기저기 서로 다른 부분이지. 사람 몸에 다른 부분들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고통이나 질병을 treat, 치료하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침술을 정의를 낼 수 있겠다는 거지. 사람의 몸에 여러 다른 부분에다가 침을 집어넣어가지고 침은 이제 바늘이라고 하면 돼. 니들스 또는 얇은 바늘 하면 thin needles, 바늘을 집어넣어서 고통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자, acupuncture. 그 다음에
acute는 acute 형용사가 되겠고, acute 역시 sharp고, t는 이제 it에서 나온 말이에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어미. 그래서 날카롭게 됐다. 뭔가가 날카롭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리적인 거, 추상적인 거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날카로운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증상, 뭐 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증상 같은 게 심해지는 거, 그런 심한이란 거야. 심한, 격심한, 격렬한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사람 머리가 굉장히 뭐 예리하다, 민첩하다 이런 거, 또는 감각이 예민하다 이런 뜻도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예리한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촉각이나 무슨 뭐 이런 거가 이제 예리한 경우도 있겠지 이제. 자, 그러면은 이 acute는 많이 쓰이는 것은 무슨 막 고통이나 통증이 막 심한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쓰이고, 또는 그 굉장히 사람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 민감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2번에 이제 증상 같은 게 심한 그런 뜻으로 알아보면은 extremely serious or intense in effect. 그러니까 그 effect 영향 또는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serious, 심하거나 강렬한 거야, 이제. 그 영향, 어떤 영향이 심하거나 강렬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거나 강렬한 거지. 자, 이런 거를 acute라고 한다는 얘기야. acute pain, 그러면 아주 민감한, 강렬한 고통, 통증을 말하는 거지. acute pain 하면. 강렬한 통증, 이런 식으로. 자, 파생어는 ITY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명사가 되죠. acuity. 그러면 acuity 명사. 날카로움, 또 증상이 심한 거, 이해력이 아주 예리한 거, acuity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cet, aceton, 한국식으로 하면 아세톤이죠, aceton, acet. 날카로운 거고, 이거는 이제 화학 물질을 이제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날카로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냄새 같은 게 날카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는 거죠. 아세톤, 날카로운 화학 물질. 아세톤, 그래서 이거는 외래어 그대로 그냥 많이 쓰고 있지, 아세톤. 아세톤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니큐어 같은 거 칠하고, 그 매니큐어 지울 때 쓰지, 지울 때. 매니큐어를 용해시켜가지고 이제 지워야 되는 거지. 이게 고체로 굳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체로 굳어져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용해시키는 거, 녹여서 액체로 만드는 그런 데 쓰이는 그 화학물질인 거지, 아세톤이라는 게. 근데 냄새가 좀 약간 독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아세톤. 샤퍼,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그 화학물질이야. 주 용도는 이렇게 용해시켜서 뭔가를 그 깨끗하게 해주는 거, 또는 묽게 만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 정의는 clear liquid니까 그 맑은 액체야, 일단. 이거 자체는 그냥 맑은 액체, clear liquid 액체인데, 근데 냄새가 역시 이제 특징은 뭐냐면 strong smell,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맑은 액체야. 그리고 냄새만 가지고도 또 안 되니까 이제 하나 더 특징을 들어주자면은 뭐에 사용되는 거냐면 used for cleaning things니까 물건들을 클린하게 하는, 세척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매니큐어 지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강한 냄새를 가진 맑은 액체야. 맑은 액체. 그러니까 with 전명구가 이제 리퀴드 꾸며줬고, 그 다음에 used도 이제 과거 분사로 역시 리퀴드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 거야. 이렇게 물건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되는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맑은 액체. 그리고 페인트를 뭐 이렇게 좀 더 묽게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할 때에도 역시 아세톤을 집어넣어가지고 페인트를 좀 더 이제 묽게 하거나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용해시켜주는 용제로 쓰이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acet이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acetylen이 있어. acetylen.
이것도 역시 그냥 의뢰어 그대로 해가지고 아세틸렌이라고 쓰지. 어세틸렌은 어셋 샤프고 이리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화학 원료, 머티리얼을 나타낼 때, 로 머티리얼을 나타내는 데 쓰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나타낼 때 붙이는 이름이었어. 그래서 어세틸렌이라는 게 결국 탄화수소,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 수소고 카본이 탄소지. 그러니까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냄새가 아주 그 독한, 날카로운 독한 그런 가스를 가리키는 말인 거야. 어세틸린. 그래서 탄화수소가 들어있는 냄새가 독한 가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야. 역시 가스인데 얘는 strong smell, 역시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이 아세틸렌 가스는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burns, 타. 어떻게 타냐면 with a very hot, bright flame이니까 매우 뜨겁고 밝은 그 flame, 불꽃이야. 매우 뜨겁고 밝은 불꽃을 내면서 타는 그런 가스야.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야. 이렇게 선행사가 가스니까 이렇게 강한 불꽃, 뜨겁고 강한 불꽃을 내면서 타는데 이제 얘는 그럼 어디다가 써먹냐? 역시 used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꾸며졌어. 역시 가스를 꾸며주게 됐지. 뭐 할 때 사용이 되냐면은 cutting and joining material method. 그러니까 금속을 cut, 절단하고 그리고 join은 이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금속을 절단하고 그리고 이 붙일 때, 그러니까 용접한다고 하지. 용접, 녹여서 붙이는 거야. 녹여서 붙이는 거. 그러니까 금속 절단과 용접에 사용이 되는 강한 밝은 불꽃을 내면서 타는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스, 거지. 그러니까 용접할 때 이제 그 불꽃 내는데 그 가스가 이제 냄새가 굉장히 독하지. 독한 냄새가 나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 acid와 연관돼서 이제 수능 수준까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고난도 어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능 수준 이상,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것부터 하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또 이제 무슨 뭐 공무원 시험, 편입 영어, 또 대학원 영어 이런 거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어원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써놨는데, 이 중에 이제 어렵지만은 꼭 또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단어 뜻은 써줄 거야. 써주지만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는 거, 또 빈도가 조금 있는 단어 중에는 이제 exacerbate,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exacerbate하고, 그 다음에 acrimonious,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은 좋겠다라는 거지. 그 exacerbate하고 acrimonious 정도는. 자, 이것도 설명을 하면 acerbic, acer라고 했지. acer, acerbic, 날카로운 이런 얘기야. 이기니까 형용사야. 그래서 뭔가 날카로우니까 맛이 날카로운 거, 맛이 신 거, 쓴 거, 떫은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이나 어떤 성격 같은 게 그러면 아주 신랄하다, 거칠다, 표독하다, 매섭다, 통렬하다 뭐 이런 식이 되겠어. 그래서 curry 형용사고 ly니까 부사가 되겠지. adverb, 신랄하게, 표독스럽게. celebrity, bert니까 명사지. 신랄함, 표독스러움. acerbate, bait 하면 형용사가, 동사가 되겠지. it 하면 형용사도 돼. 이것도 acerbate 하면 형용사고, acerbate 하면은 동사가 돼. 그래서 acerbate, 짜증나게 하다, 성질나게 만든다라는 거지. 이제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동사 acerbate에서 앞에 ex가 붙으니까 exacerbate가 됐어요. exacerbate, acerbate에서 exacerbate. 앞에 ex가 붙어가지고 ex가 붙은 게 이게 thoroughly, 철저하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화나게 하는데 철저하게 화나게 한다는 얘기야. 매우 날카롭게 하는 거, 매우 화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악화시킨다는 뜻이야. 악화시키다. 그러니까 뭔가 악화시키다 이런 표현이 이제 지문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제 그래도 빈도가 꽤 있다는 얘기야. 뭔가를 상황을 악화시킨다. 역시 어려운 단어는 aggravate라는 게 aggravate. 역시 나중에 그레그 할 때 또 나오는 단어가 되겠어. 자, 일단은 악화시킨다는 뜻이구나. exacerbation 하면 exacerbation은 명사가 되겠지. 션이 붙었으니까 exacerbation 악화 격분 명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static은 그냥 이거는 그 산, 이게 신 또는 초. 그래서 초산하면 acetic acid이야. acetic acid. 그러니까 여기다가 acetic acid. 그래서 이게 초산이 되는 거죠. acetic acid. 초의 그런 뜻이야. 초산. 그 다음에 acrid도 뭔가 날카로운인데 이것은 특히 이제 그 맛이나 냄새 같은 거, 뭐 매캐한 냄새가 난다, 뭐 이럴 때 이제 acrid 표현이 신랄하다 이런 뜻도 역시 있어. 그리고 acrimonious는 얘는 이제 가끔씩 나오는 단어로서 이거는 주로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 날카로운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태도나 말 추상적인 거지. 표독스럽다. 그런 그 형용사로 표독스러운 표현이나 어떤 그 말 이런 걸 나타낼 때 가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acrimony는 이렇게 명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크로에서도 이제 젠이 들어가게 되면 에크로젠하면 젠이라는 거는 태어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 유전자 이런 거와 관계가 돼 있죠. 젠 태어나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곳에서 태어나 날카로운 끝 부분에서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다는 얘기야. 그런 식물을 나타내. 에크로젠 날카로운 끝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식물. 그래서 날카로운 거를 이제 정이라고 하잖아. 정수리 뭐 이런 거 할 때 정. 거기서 생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정생식물이라고 해. 정생식물. 고사리나 이끼 이런 것들 그 끝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식물. 이제 정생식물 에크로젠이라고. 참고로 자 이렇게 에크로하고 젠 이렇게 돼서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어근을 알고 있으면은 기억이 아주 오래가고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기억을 해두면 아주 안 까먹고 잘 기억하게 되니까